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최종 권고안의 내용은 지난번 22일 날 나왔던 개편 초안 가운데 시나리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일단 최종 권고안은 포함이 안 돼 있긴 한데요. 이렇게 3안이 채택된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이에 따른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3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일단 재정개혁 특위에서 먼저 낸 설명은 그 종부세의 정상화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정상화? 네, 그 종부세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이제 납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제 초기 당시만 하더라도 첫 해에 1조 5,700억 원이 거치고 1인당 336만 원씩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부터 세대별에서 인당 과세로 바뀌면서 납부액이 이제 3천억 원대로 2009년부터 확 줄기 시작해서 2016년 기준으로는 지금 134만 원, 전체 세액은 4,20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공정가액 비율을 낮춰주는 등 과세 형평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게 이 특위의 판단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공정가액 비율만 올리는 1안의 경우 그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지적이 뭐 언론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안에서도 나오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그 세율까지 함께 올리는 방안을 이번에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안 같은 경우는 추가 세수가 2천억도 채 안 되니까요. 네.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논란이 일으면서 이 뭐 재정개혁 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뭐 하겠느냐 그런 지적도 사실 있었던 것 같고. 부동산값 안정 등에 결국 이제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다수 전문가들이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뭐 고가의 집 또는 집을 그 여러 채 가지려는 그런 욕구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을 더 사려는 그런 욕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무리하게 주택 투자를 하거나 뭐 다량의 주택을 보유하려는 시도는 좀 근절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기적으로 주택 보유를 또는 구매를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좀 수요 심리가 억제되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장기적으로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부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대출 관련된 부분에서는 규제를 계속 해왔고 그 효과가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관심사였던 보유세도 사실상 이제 확정이 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권고안이거든요. 네. 정부가 이걸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정부가 혹시 뭐 더 추가할 만한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남아있는 카드가 좀 한 2장 정도 더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에는 그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예. 따로 중과세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함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다는 건 사실상 뭐 투기 아니냐 이런 인식이 강한 게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따로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이 세율을 올린다든지 등의 그 핀셋 규제를 따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위가 이번에는 그걸 넣지 않았는데 이 개편 내용은 정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구체적인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넣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 뭐 특위도 사실상 정부가 그거는 이제 할 거라고 좀 어느 정도 그 여지를 좀 남겨놓은 건데 정부의 몫으로 좀 남겨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실 궁금한 게 공시가격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김혜미 장관이 아예 그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아예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좀 찾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오늘 공시가격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공시가격은 세법 인상안이 아니라 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이제 측정해서 매년 그 공개하는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빠지긴 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시가격 반영률이 시세 반영률이 60에서 70% 정도로 낮고 특히 고가의 단독주택인 경우 50% 미만인 경우도 많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뭐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김 장관도 지난주에 기자들을 만나서 공시지가 형실화 방안을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이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을 매기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변하지 않아도 이 공시가격이 살짝 오르기만 해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게 되면 종부세도 따로 더 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세 60, 70% 정도 건물이나 뭐 토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훨씬 더 안 되고 근데 네. 이게 이제 현실화가 훨씬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부세 대상이 또 확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네. 있겠군요. 근데 오늘 내용 포함된 것 중에 보면 임대소득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그 권고안으로서 내놓은 게 각종 특례제도, 특히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제도를 이제 폐지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혹시 임차인들한테 전가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부 임대 그 소득, 집주인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주인들의 그 임대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때 이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그동안 과세 기준에서 얘를 빼줬거든요. 그 예. 이유가 주로 서민들이 찾는 그런 소형주택의 그 임대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배려를 그동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 기준을 빼줄 테니까 이제 임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해준 건데요. 올해 말로 이 제도가 끝나는데 예정대로 이 제도를 올해 말에 끝내자. 이게 바로 특위의 판단입니다. 예. 특위가 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소형주택에 이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서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주인들이 그동안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걸 못 받아서 뭐 전월세 등 그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올해 말에 폐지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게 2년 전인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그 임대료 급등 등 주택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더 우수했습니다. 앞서 특위가 얘기했다는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화 과정이군요. 알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